자, 페이지 57쪽에 얇은막 간섭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하기 앞서서 우리가 다시 수하다, 밀하다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수하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데요. 속도가 좀 더 빠른, 파장이 긴 매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굴절력은 좀 작은 매질이 수한 매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줄을 한번 생각해봤죠. 우리 현악기 정사파 공부해봤습니다. 줄을 생각할 때 가는 줄과 굵은 줄 중에 누가 수한 매질입니까? 가는 줄이 굵은 줄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는 줄과 굵은 줄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여기에 펄스 하나를 오른쪽으로 보내봤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요. 굵은 줄에서 펄스가 이렇게 갑니다. 투합한 제대로 갑니다. 그럼 가는 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요. 위상이 반대로 튀어나가는 반사파가 생깁니다. 소환 매질에서 밀항 매질로 갈 때 되튀겨 나오는 요놈은 위상이 반대로 바뀌었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고정단 반사라는 것입니다. 위상이 바뀌어버립니다.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밀항돼서 소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밀항돼서 여기서 펄스 파나가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줄에서 갑니다. 가는 줄에서 투합판 똑같습니다. 그럼 굵은 줄은 어떤데요? 했습니다. 굵은 줄도 위상이 바뀔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자유단 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섭 실험을 함에 있어서 델타 표물차가 2분의 람다에 짝수배가 걸립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보강이라고 했고 2분의 람다 반파장의 홀수배가 걸린다 하면 상수라는 힘을 썼다 했습니다. 물결파의 투영장치였다면 보강 가서 발갔다 얻었다가 반복되겠고요. 상수 간섭은 마디선으로서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음파에서 보강 간섭이요. 큰 소리, 음파에서 상수 간섭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에서 보강 간섭 밝음으로 보시겠고 빛에서 상수 간섭 어둡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 이렇게 경호차가 이분한다에 작배냐 홀배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그 앞에 숨어있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슬리1, 슬리2로부터 나오는 빛이 또는 소스1, 소스2로 나오는 물결파가 스피커1, 스피커2에서 나오는 소리가 동일 위상으로 왔었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물결파를 둥둥 똑같이 쳤을 때의 얘기예요. 만약 엇박을 쳐버리면 이것과 반대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르칠 게 얇은 막 간섭 실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이 이렇게 얇게 있어요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온 빛과 이렇게 온 빛 사이에서 해서 델타 경로차는 왔다 갔다 해서 2, 인물 매질 굴절률 n 그리고 요 두께 d에서 이쪽에 세타까지 해서 뒤에 코사인 세타가 붙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가는 실험은 n에서 안 주고 그러니까 코사인 계산할 게 유리 귀찮잖아요. 빛이 이렇게 와서 한 줄기 나간 빛과 요렇게 와서 붙여서 나간 빛, 요 둘 사이에서 얘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델타 경호차는 이 얇은 망의 두께 d와 매질의 굴절률 n 사이에서 2nd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말입니다. 보통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우리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럼 여기는 대부분 공기란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물속에 우리가 푹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아닌 한에 그냥 공기 중에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즉 N 공기의 매질 굴절률은 우리가 1.0으로 삼으려고 하겠다고요. 그러면 공기에 비해서 이거는 밀항 매질이잖아요. 이쪽에 또다시 공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공기가 있었다면 하겠습니다. 즉 요놈의 매질을 A, B, C라 했을 때 N, B 매질 굴절률이 A 매질
C 매질 굴절보다 더 큰 이런 케이스 가운데 있는 게 가장 밀밀한 케이스를 한번 줄까 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온 놈은 소환돼서 공기 소환돼서 밀환돼서 부딪혀서 올라갔습니다. 고정단 쪽입니까? 자유단 쪽입니까? 예, 이건 고정단 쪽입니다. 그러면 투과해서 여기서 튀게 나왔어요. 자유단 맞습니까? 고정단 맞습니까? 자유다. 여기는 자유단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위상이 동일 위상으로 주었을 때 2분 함다에 짝배가 될 때 보강이 되는데요. 여기는 하나는 고정단 반사고 하나는 자유단 반사가 돌리다 보니까 경고차 20가 됐을 때 이 값이 2분의 람다에 짝배가 걸린다고요. 2배, 4배 이렇게 걸리면 오히려 이런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2분의 람다에 홀수배 1배, 3배, 5배 이런 게 걸릴 때가 오히려 밝은 보강이 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2분의 람다 짝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외워서는 안 된다고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 동일 위상으로 쳤을 때예요. 3, 1, 3, 2에. 그래서 영어 2, 6, 3 컨셉 실험에서 3, 1, 3, 2 앞에 3, 0가 있었잖아요. 3, 1, 2에 동일 위상의 빛을 주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3, 0를 치우고 레이저 광선을 쏘면 어차피 레이저 광선 자체가 동일 위상의 빛이었기 때문에 3, 1, 2에 똑같은 위상의 빛이 오게 해주었던 그런 방법이라고요. 물결파 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스피커 연결할 때도 스피커 잭을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위클리한다. 그 기출 문제 동영상 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한번 그 스피커 잭을 반대로 연결하는 즉 위상을 반대로 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봤어요? 네. 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정확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스피커 1, 2에 동일 위상의 소리를 냈을 때 이 짓거리가 되는데 한 놈은 반대 위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조가 짝 빼면 상쇄, 홀 빼면 오히려 보강이 되는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3, 1, 2를 바꾼 게 아니라 한 놈은 고정단 반사, 한 놈은 자유단 반사가 일어났을 때의 그런 내용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네. 정리해 주십시오. 세컨드 코사인.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 A 매질, B 매질, C 매질 N1, N2, N3를 한번 해봤습니다. N1, N2, N3에 대해서 굴절율이 요래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밀환 매질이고 이쪽이 더 밀밀한 여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요놈이 더더더 밀밀한이었잖아요. 네, 이제 여기가 밀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온 놈 고정단이야 자유단이야? 고정단이에요. 이렇게 온 놈 또 고정단이에요. 이 경우는 그냥 델타 평고차가 이 N2에 대해서 그지? N2에 대해서 2ND 요 간격을 D라 한다면 뭐 N2지 그지? 2ND 이거 똑같죠? 2분의 람다의 짝배가 되면 이때는 보강이 일어나요. 2분의 람다의 홀배가 되면 상쇄가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케이스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여러분 생각엔 누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 당연히 1번이. 당연히 1번이죠. 당연히 1번이죠. 그치? 당연히 1번이죠. 시험 문제의 부활은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고정되지 않는 생각 없이 문제 풀어도 이거 맞추잖아. 이건 그거 없으면 이거 왜 틀려? 이게 되는 거죠. 아 고정된 자유단 반사를 내가 놓쳤구나 해버리면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1번 문제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거의 앵간한 문제는 1번처럼 즉 가운데 있는 놈이 뭐가 되게
가장 밀한 코팅막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얇은 간섭 실험은 우리가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57페이지 얇은 간섭 실험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비누 거품의 사진이 컬러풀하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비누물을 놓으면 비누물이 이 두께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위쪽은 얇고 아래쪽은 두꺼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파란색이 이렇게 와서 자, 하늘 고정단이고 자유단 반사다 하니까 여기서 보강이 일어난다라고 해줘. 파란색이 보강이 납니다. 파란색이 보강이 날 때 빨간색이 역시 보강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또 다른 쪽에서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보강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 빨간색 보강이 일어난 쪽은 또 파란색은 또 상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총체적 컬러로 그렇게 비누 모양에다가 별도의 어떤 물감을 푼 것도 아닌데 아주 접하는 거 그렇게 빛이 서로 보강이 일어나는 영역대가 다 달라서 그렇게 찬란한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예수 퀘스천 하나 할까? 비누물 없이 그냥 맹물 하면 안 되니까 하는데요. 되기는 되겠죠. 맹물 하면 얇은 막 얇은 잘 얇은 못 만들어요. 잘 못 만들어져요. 왜 이런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때 네. 사람들이 배웠을 것 같은데. 물의 성질. 아, 물이 성질 때문에. 물의 성질. 표면장력. 그렇죠.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들이 강한 수소 계열을 그래서 표면장이 강하다 보니까 얇은 막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표면장력을 줄이기 위한 계면 활성제로 비누를 넣어서 이렇게 약 만들어준 겁니다 하는 거예요. 비누 자체가 어떤 색깔을 띠라 하는 건 아니고요. 약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자, 원래는 여러분한테 이제 그러면 얇은 방 문제까지 해서 18강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라라고 시키려고 하는데요. 수업 동영상을 좀 끊기가 좀 그래서 일단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평화는 살짝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챕터 B2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야? 78이요. 페이지 78쪽 B 파트 2가 되겠는데요. 거울에 의한 상의 작도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하는 거예요. 상의 작도. 우리가 평면 거울을 하나 이렇게 놔뒀습니다. 평면 거울. 여기 사람이 모자도 하나 쓰고 있고요. 아, 저기 이렇게 될까 하죠. 우리가 반사의 법칙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법성각에 대해서 거울이 있다면 이렇게 입사가 있다면 튀어나가나 반사가 있는 뭐하다? 같다 하는 게 이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이 거울에 대해서 모자 끝에서 이렇게 나온 빛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요 각각이 서로 같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마찬가지 같습니다. 발끝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는 이 반사되어 나온 이 빛이, 그죠? 여기서 인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왔다라고 인지할까요? 아니죠. 옛날이죠. 이 뒤쪽에서 빛이 이렇게 왔구나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이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네요. 돌멩이가 물속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빛이 비친 이 돌멩이의 상이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돌멩이 여기가 있는 빛이 이렇게 굴절이 되어서 내 눈에 들어왔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언더백에서 보니까 물이 얕아 보여.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꼬락 해버리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발끝에 나온 빛이 이 거울에 붙여서 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거울 D R 대 R 거리에 1대1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키의 절반만 되면 거울이 절반만 되면 내 모습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뭐 시중에 파는 거울 전신 거울에 와서 파는 거울이 뭐 1m 60짜리 이런 전신 거울을 팔지는 않아요. 한 1m 20 정도만 돼도 온갖 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울의 크기는 자기 키의 절반. 오케이? 자, 뭐 요게 평면 거울인데요. 이 평면 거울은 보니까 상이 1대1 사이즈예요. 자기 키하고 같아요. 바로 서 있죠? 바로 서 있어요. 이걸 정립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거울을 뚫고 비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허상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거울 뒤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는 허상. 1대2 사이즈의 정립 허상이라고 평면 거울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정해 주십시오. 상해 1년 작도는 중학교 1학년에 살짝 소개가 됐던 내용이긴 합니다. 거울상 왜 했어요? 일단 맨날 걱정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동 없어. 했긴 했는데 그 당시 했던 게 기억이 나. 근데 그 당시 했던 거를 연습장에서 물어와요. 넌 모르겠어. 아니 이제 기억나죠. 한 번도 배웠어. 옛날에 그 저희 하이트 할때 예, 하이탑할 때 했어요. 심화소리 있죠. 네, 다만 하이탑할 때 실제로 모든 걸 다 가르치지는 않았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좀 더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평면 거울이었고요. 이제 구면 거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면 거울은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로 나오는데요. 오목 거울이 월등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오목 거울 일단 원의 반지름이 R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말 그대로 구를 이렇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의 절반 되는 거리를 초점거리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면 요걸 광축이라는 얘기를 써요. 광축의 평행하게 온 것은 요걸 F, 포커스 초점이라는데 초점을 지나오는 이런 상이 이런 빛이 만들어집니다. 구면 거울, 구를 놓고 거울을 그만큼 만들어 봤을 때 광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온 빛은 초점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한데 광축에 나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요각과 반사각이 같은 말 그대로 대칭되게 이렇게 나가서 결국엔 하나의 어떤 물체가 있었다면 그 물체에 의한 상은 요 세 빛이 겹치면 여기서 상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거울 중심에서 물체 사이 거리를 A라 하고 상까지의 거리를 B라 하고 그리고 초점 거리를 F라고 했을 때 식을 관계식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요. 안 쓸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나중에 작도하면서 어디쯤에 있는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어? 물론 정확하게 물체의 거리 놓고 초점거리 있으면 상이 어디 있어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서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짜잘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큰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의 작도법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광축의 나라에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납니다.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광축의 나라에 나가고 거울이 중심하게 들어온 빛은 반사각이 반사 법칙대로 맞춰서 들어온 입사각과 나간 반사각의 크기가 같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하면 상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자대고 이쁘게 한 번씩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거울 준비했고 초점, 투F 이렇게 썼습니다. 요 투F 되는 것은 이제 O점이라는데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원이 그려지겠고 F는 그 원의 반지름의 절반 되는 곳이 초점으로 F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놔둬봤네요. 우리가 물체 위치를 A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어디다 놔둡니까? 하는데 2F보다 먼 곳에 놔뒀습니다. 물체를 1번 2F보다 먼 곳에 물체를 놔뒀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1번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할래?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와요 라고 쓰겠다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하겠습니다. 좀 이쁘게 좀 잘 그려줘야 되는데. 되셨나요? 예, 그래서 광축에 나란하게 나가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이상이 생깁니다. 3, 1'은 어디 생겼습니까? 하면 2F하고 F 사이에 2F와 F 사이에 생기는데요. 이 물체의 크기에 비해서 상의 크기는 어때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걸 축소됐다 하고요. 바로 써 있습니까? 거꾸로 썼습니까? 거꾸로 써 있네요. 이것을 우리는 도립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실제로 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들이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실제 빛이 모여서 만들어서 이걸 실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1번 정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책에 다 있긴 해요. 만약에 저기서 하나를 더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왔던 것은 이렇게 가겠죠. 아이고 우리 미스터고 짧게 저처럼 크게 그려야 돼요. 어? 크게 좁게 짧게 아우 진짜 미소. 야 여기 지금 몇 개를 그려야 될 것 같아? 5개. 그렇지 그거까지는 안 해. 5개가 있는 건 안 해. 내기 아니야? 5개죠. 두 번째 어디다 놔둡니까? 하는데 딱 2F 위치에 놔뒀어요. 여기에 놔뒀어요. 이번 2F 위치에 놔뒀어요. 예, 평행에 나온 빛은 초점을 지나고요. 이제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이었어요 하겠습니다. 평행하게 나가서 만나다 보니까 여기 생기네요. 2' 역시 딱 2F 위치 생깁니다. A의 위치가 2F, B 위치도 2F 하면 포커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 보니까 이거 1대1 사이즈예요. 그리고 도립이고 실상인 건 동일합니다. 그럼 3번. 그렇다면 2F하고 F 사이의 물체를 놔둬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의 위치 잡아봤드렸습니다. 역시 평행에 나온 빛은 초점을 지나고요.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평행하게 쑥 나가서 이쪽에 3'이 생기네요. 3' 위치는 어디입니까? 근데 2F보다 먼 곳에 생겼습니다. 2F보다 먼 곳에 생겼습니다. 사이즈를 보니까 꽤 커졌죠. 확대됐어요. 그리고 도립의 실상은 역시 똑같거든 하겠습니다. 3번 정리해 주십시오. 아이 누구처럼 크게 그린다 자기처럼 크게 그린다를 아니 나를 크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저 크게 그래야지. 예 여러분 책에 다 있긴 해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F 위치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A 위치가 F가 되고 이게 F면 상위 위치 무한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상위 오히려 없습니다. 오. 그래서 다섯 번째. F보다 안쪽에 놔두면 하겠습니다. 요게 4번이고 이렇게 5번 F보다 안쪽에 놔두면 하네요. F보다 안쪽에 놔둬서 광축의 나란히 들어온 빛이 역시 초점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이 어쩌고저쩌고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여기 거울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요각이 서로 같게 이런 식으로 펴나갑니다. 근데 이 두 빛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에 O'이 있는 걸로 느끼게 됩니다. A의 길이가 초점 거리보다 작아요. 그지? 그럼 B가 마이너스 음이 돼야 되잖아. 거울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O' 이거는 거울 뒤에 생깁니다. 근데 거울 뒤에 생기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죠. 확대된 사이즈예요. 바로 서 있네요. 정밀이고요. 근데 실제 빛이 여기서 온 거라고?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래서 얘는 허상이라는 인식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목거울을 이용하니까 도입 실상이 축소 1대1 확대 도입 실상들이 얻어졌습니다. 도입 실상들이 얻어집니다. 1대1 사이즈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확대된 것도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땄죠. 아니 그러니까요. 후회하고 있어요. 이걸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근데 나 중학교 1학년 막판에 한 번 봤잖아. 세 번째인 것 같아. 세 번째. 예. 생각이 짧았네요. 넓게 쓰면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작게 쓰려고 노력하세요? 위에도 되게 크게 자, 그러면 볼록거울은 하겠습니다. 볼록거울은 물체를 놔뒀습니다. 평행하게 광축에 들어왔습니다. 점을 F8 허초점에 할게요. 어쨌든 허초점을 향해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이런 빛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빛이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초점을 향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빛은 하겠습니다. 평행광으로 나가야 됩니다. 광축이 평행하게. 그러다 보니까 물체가 여기에 생깁니다. 볼록거울은 항상 사이즈가 작은 축소된 바로 서 있네요. 정립의 허상이 만듭니다. 평면거울은 1대1 정립 허상을, 볼록거울은 축소된 정립 허상을, 오목거울은 초점 안쪽에 놓으면 확대된 정립의 허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목거울을 실상으로 들면 오목거울을 통해서 2F 뭔가 2F와 F 사이까지 여기는 도립의 실상을 얻을 수 있고요. 되겠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그래도 짧게 아이 이건 어차피 하나니까. 하나니까. 자, 그렇다면 이 거울들을 어디다 쓸래 하는 부분이에요.
볼록거울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을 것이야. 볼록거울의 장점은 뭐예요? 넓게 볼 수 있어요. 축소가 됐다는 것은 시야가 넓은 거죠. 넓은 시야. 그래서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아니 내가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데 옆 차선에서 마티즈가 오는지 팔뚝 틀고 오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마티즈가 확 꺾고 들어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팔뚝 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마티즈가 죽을 것 같은 그 일은 아니잖아요. 그지? 어쨌든 내가 가려고 하는 변경한 차선으로 다른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없을 때 차선 변경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면거울은 눈밀어 있죠. 가끔 어머니들이 이제 시도 대기 중이면 갑자기 눈밀어 빼고 그치? 그다음에 오목거울은 왜 넣었을까요? 특히 자동차에. 아우거 올려. 아 기억이 났습니다. 뭐예요? 룸밀러. 눈밀어는 평면거울. 백미러. 우리는 사이드미러 불러줄게. 얘 백미러예요. 블랙박스. 에? 블랙박스 그 카메라 뒤에 뭐이 떨어. 기억났어. 앞에 그 등. 앞에 등불. 전조등. 예전에. 맞아. 우리가 빛이 오목거울은 모아주는 다시 말하면 직광하잖아요. 그래서 오목거울을 위해서 우리가 반사망경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빛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만약 전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빛이 직진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냥 전등 하나 켜놓으면 이거 멀리까지 빛이 못 나가요. 왜니까? 구면파이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전등 하나 켜놓으면 멀리까지 우리 빛을 못 보냅니다. 근데 이런 헤드라이트는 전조등 오목거울을 통해서 빛을 앞으로 직진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그래서 멀리까지 보내낼 수 있죠. 헤드라이트 전조등에 사용하는 게 오목거울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거 다시 좀 더 여기 뭐 해야 된다? 작도를 직접 한 번씩은 해보라. 나중에 그 자를 대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이제 렌즈를 사용해볼까 합니다. 렌즈, 볼로렌즈와 오모렌즈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 오모렌즈. 내가 볼록렌즈. 아니 거울이랑 보는 반대잖아. 볼로렌즈가 빛을 모아주는 직광력이 있습니다. 오목 거울이 빛을 모아주는 직광한 것처럼 말입니다. 역시 이렇게 광축을 그릴게요. F, 2F, F, 2F 이렇게 해야죠. 확인됐습니까? 예, 어디 해볼까? 1번 하겠습니다. 됐나요? 물체가 어디다 떴다고? 1번. 1번 2F보다 먼 곳에 놔뒀습니다. 상은 어디 생깁니까? 하네요. 예, 광주의 평행에 나온 것은 초점을 지나오고요. 렌즈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요. 잘 가. A씨. 렌즈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그대로 직진해서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상 1'은 됐습니다. 얘는 F와 2F 사이에 만들죠. 확인됐습니까? 네, 축소됐네요. 거꾸로 서 있죠.
조립입니다. 빛이 실제로 왔습니다. 실상이라는 모습이요. 그래서 많이 보던 숫자죠. 조금이에요. 12 놔두면 어떨까요? 평양에 나온 빛은 하겠고요. 예. 그럼 투 거울의 레인지 중심에 들어온 빛은 이렇게 와서 2F에 딱 맺혀요. 1대1 사이즈의 도립 실상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습니까? 예, 끝났죠? 한번 2F와 F 사이에 빛을 놔뒀어요. 그렇다면 역시 요렇게 되어서 3' 생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2F보다 먼 곳에 만드십니다. 확대됐네요. 그리고 시선은 똑같습니다. 그럼 뻔하게 F에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요거는 이것과 평행하다 보니까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상이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F보다 안쪽에다가 놔뒀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렇게 가는데 이 둘이 만날 일이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5' 되겠습니까? 그래서 5' 이거는 블로렌즈 디지 사이즈가 커졌죠. 확대됐고요. 서 있네요. 정립입니다. 허상입니다. 결국에 블로렌즈와 오몬컵으로 어떻다? 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뻔하게 오모 렌즈 렌즈코를 얘기하니까 렌즈. 이 사람들 오늘 왜 이래? 오모 렌즈를 만들었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왔다면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그리겠고 거울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여기에서 생기는 걸로 무슨 보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모 렌즈는 항상 축소되고 정립의 허상이 얻어져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앞에 챕터에 얇은 막 실험 덜 푼 거 푸십시오. 알겠습니까? 이래서 간섭 회절 아직 덜 풀었다는 사람도 있으면 어쨌든 앞에 건 더 푸시고요. 앞에 다 풀었다면 B 파트 2에 오목 거울 위주로 볼록 렌즈 위주로 연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